네, 이제 이항분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디스트리뷰션이 분포란 뜻이고, 그렇죠? 바이노미얼이 이항이란 뜻입니다. 이항 두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말이야. 자, 이항분포 뭐래?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때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재. 자, 무슨 말이야? 베르누이 분포가 아까 뭐였어? 0 아니면 1만 나온다고. 되시죠? 1 아니면 0만 나오는 거야. 성공 아니면 뭐해? 실패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경우가, 그쵸? 이 경우가 뭐였어? 베르누이 분포였죠. 되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몇 번 하냐면 n번 하재. 1 아니면 0, 1 나올까요? 0 나올까요? 요런 거를 몇 번에 n번 하자는 거야. 되죠? 자, 요렇게 해서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 갖고 n번 동안 시행을 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각 시행이 뭐야 되냐? 독립이어야 됩니다. 되시죠? 첫 번째에서 1 나왔다고 두 번째에서 1이나 0 나올 확률이 변함이 있으면 안 돼. 되죠? 이렇게 각 시행은 또 뭐야 돼? 독립일 때 그 시행을 뭐라 그래? 베르누이 시행이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결과가 두 개밖에 없어. 성공 아니면 실패, 앞면 아니면 뒷면, 정상 아니면 불량,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경우에 되시죠? 그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한다고. 되죠? 자, 그럼 이 총 n번의 경우 중에서 성공이 나온 경우들을 뭐에 세조. 그쵸? 그 센 횟수, 성공 횟수를 뭐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입니다. 그쵸? 그럼 확률 변수 x는 몇 번 성공할 수 있어? 0번 성공할 수도 있죠. 그쵸? 그다음에 한 번만 성공할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만약 다 성공해. 그럼 총 몇 번? n번 성공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값을 갖는다. 일단 요걸 알게 되고. 되시죠? 그럼 그때그때마다의 뭘 구할 수 있어? 확률을 또 구할 수 있죠. 되시죠? 자, 성공할 확률을 p,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1-p라고 해봐. 되시죠? 그럼 0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도 뭐해? 실패해. 1-P. 되죠? 곱하기 두 번째에도 실패해. 1-P. 쭈쭈쭉 해서 뭐해? 마지막에도 실패해. 1-P. 계속 독립이니까 계속 확률들을 뭐 해주면 돼? 곱해 나가주면 된다고. 되죠? 그래서 x가 0이 나올 확률. x가 0이 나올 확률은 1-p의 n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해? 확률 값을 구해줄 수 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1이 나올 확률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한번. 자, 첫 번째는 뭐해? 성공해. P 곱하기 그다음부터는 쭉 다 뭐 하면 돼? 실패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P가 n-1승 나오겠죠. n-1번 나오겠죠. 그쵸? 총 n경우인데 한 번은 성공했고 나머지가 실패니까 n-1번 나온다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성공을 첫 번째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할 수도 있고 n번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성공을 요 1부터 n까지의 경우들 중에서 언제 성공할지를 뭐 해줘야 돼?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 경우마다 다 다른 경우잖아. 되시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 n개 있는 거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n 요렇게 해줘야 된다. 되죠? 요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몇 개 있어? n개 있으니까 곱하기 n 해주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그렇죠? x가 x번 성공할 확률은 ncx 곱하기 p의 x승 곱하기 1-p의 n-x승으로 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항 분포의 확률 함수 식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성공을 몇 번 해야 돼? x번 해야 돼. 되시죠? 그럼 p가 x승, x번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패하는 1-p가 나머지 n개 중에서 나머지 x 뺀 만큼만 나와주면 된다고.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성공할 놈들을 요 총 n가지의 경우들 중에서 우리가 x번 성공할 놈들을 뭐 해줘야 돼?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야? ncx라고. 그렇죠? n개 중에서 x개를 뽑는 게 ncx잖아. 조합이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곱해준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함수를 구해준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가 무슨 값 갖는지도 우리가 알았어. 0부터 시작해 갖고 n까지 값 갖고 그때그때마다의 확률 값도 어떻게 구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됐어.
되시죠? 그때마다 확률값은 NCX 곱하기 P의 X승 곱하기 1-P의 N-X승으로 구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쵸? 이거는 외우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 P가 성공이 X번 나오고 실패가 N-X번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되죠? 그 다음에 성공할 어디가 성공할지를 골라줘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암기하셔야지 좀 더 쉽게 암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x랑 px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기대값 구할 수 있죠. x의 기대값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n 곱하기 p가 되더라. 분산도 구해봤더니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더라. 되시죠? 그래서 밑에다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제가 뭐 해놨어? 증명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증명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암기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이항 분포인 경우에는 평균이 MP 되시죠? 분산이 MP1-P구나. MPQ 또는 뭐 MPQ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외우든 평균과 분산식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항 분포, X가 이항 분포 따른다는 거 내가 알게 됐어. 그럴 때 평균은 몇인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 구하는 식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어떻게 표기하냐?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앞에 b를 따서 그쵸? b를 따는데 요 이항 분포에서 뭐가 중요해? 몇 번 시행하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n이랑 그 다음에 각각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몇이냐 중요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 확률값이 되죠. 그래서 n이랑 p가 모수가 된다. 되시죠? 이항 분포의 모수가 된다. 그래서 요 MP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MP만 알고 있으면은 요 이항 분포의 뭐에 확률값, 평균값, 분산값 다 구할 수 있게 되죠. 되시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분포 앞에서 배웠던 베르누이 분포를 생각하면은 베르누이 분포는 요 이항 분포를 몇 번 하는 거야? 한 번만 하잖아. 베르누이 분포는 0 아니면 1만 나오잖아. 그렇죠? 이 경우를 한 번만 시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뒤에 시행은 모른다고 우리가 한 번만 시행해서 베르누이 분포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n을 몇 번 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1,p 이렇게 쓰는 거야. b의 1,p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항 분포 문제 이제 풀 건데 자 문제에 따라서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문제를 읽고서 내가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문제를 읽고서 X가 아직 모르고 어쨌든 어떤 시행을 하는데 얘가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렇죠? 성공 아니면 실패 어쨌든 두 개로만 나눠져 있어. 오케이. 그럴 때 여기서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그렇죠? 어떤 횟수를 X로 하자. 아, 이러면 이 X가 이 항보 따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앞에 베르누이 분포할 때 풀었고 자,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시행횟수는 8, 성공 확률은 2분의 1이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미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바로 그냥 적을 수 있죠. 이렇게 8,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MP를 내가 알고 적어줄 수 있다고. 다 주어졌네. 자, 그때 x-a제곱의 기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와 이때의 최소값을 구하래. x-a제곱에 대해서 뭐해? 이거의 기대값을 구할 건데 a에 따라서 뭐해? 이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최소가 되게 하려면 a가 몇이야 되냐? 자, 요런 말이죠. 그렇죠? x-a제곱의 뭐해? 평균을 구할 거라고. 그럼 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한 다음에 이걸 n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 해야 돼? 최소가 돼야 된다고. 어떤 제곱한 값을 다 더한 게 최소가 되려면은 그렇죠? 되려면은 요 a가 뭐 해야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앞에 요거랑 똑같은 문제 있었죠. 그렇죠? 누구여야 돼? 평균이어야죠. 그렇죠? 앞에서 했잖아. 어떤 거에 빼서 절대값을 다 더한 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중앙값이어야 되고 그렇죠? 제곱한 게 최소가 되려면은 평균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런지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된다고.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암기해서 그냥 푸시면 된다. 그렇죠? 문제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푸는 게 목적이니까 요 경우는 그냥 암기해서 푸시면 된다. 그리고 얘가 왜 그런지는 저 뒤에 답지 해설지 보시면은 거기 밑에 제가 또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암기했다는 상태에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x-a 제곱의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x-a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는 소리인데. 그쵸? 그게 최소가 되려면은 요때 a는 뭐여야 돼? 평균이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x에
이항분포식을 내가 이항분포의 NP를 알고 있으니까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 어떻게 구해? N 곱하기 P로 구한다고. 그럼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죠. 그렇죠? A가 그래서 4일 때 최소가 된다. 정답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4번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값이 뭐야? 평균이야. 내 X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 X에서 평균을 빼. 이게 뭐야? 편차죠. 그렇죠? 편차를 제곱한 거에 뭘 구해? 평균을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야? 그게 바로 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최소값이 뭐라고? 분산이라고. 자, 분산은 어떻게 왜 이항분포에서 n 곱하기 p 곱하기 1-p로 구한다고. 그렇죠? n은 8, p는 2분의 1, 1-p는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2죠. 그래서 그때 최소값 2다. 해갖고 4번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우리가 뭐 하라고? 요거 암기해 주라고. 제곱한 거를 다 더한 거에 최소는 언제 된다고? 요 A가 뭐일 때? 평균일 때 된다. 그쵸? 요거 앞에 문제에서 앞에 다른 기출문제 풀 때 그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암기만 하고 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게 평균이 되면은 이게 편차 제곱이 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잖아. 그쵸? 이것도 분산의 정의 우리가 왜 알고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보고 풀 수 있던 문제였죠. 그렇죠. 여기다 또 4 대입해서 이걸 또 일일이 다 구해서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각 요식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x가 이항분포 따르는데 그렇죠. 16, p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답니다. 시행을 16번 하고 그때 한 번마다의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되시죠? 그때 분산이 최대일 때 평균을 구해보래. 그쵸? P를 지금 모르잖아, 내가. 그럼 요 P에 따라서 뭐해? 분산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분산 값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자, 그럼 분산을 구해보면은 분산 어떻게 구해? 16 곱하기 P 곱하기 1-P 요렇게 구하죠. 되시죠? 그럼 요 P에 따라서 요 분산 값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럴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럼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P 곱하기 1-P가 P 곱하기 1-P가 뭐야 돼? 최대여야 하죠. 되시죠? P가 몇일 때 이게 최대가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 문제를 풀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그게 당연히 기억나시면 돼. 자, P 곱하기 1-P가 어떤 Y값 갖는다고 쳐봐. 되시죠? 그럼 얘를 이제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P축, 여기가 Y축이라 해서 뭐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럴 때 이 Y의 최대값 찾아보면 되는 거야. 되시죠? 자, 얘는 P 곱하기 P니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가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0 넣으면은 0 나오고 여기 P에다 1 넣으면 뭐 나와? 1 빼기 1 하면 0이니까 그쵸? 1 나옵니다. 되시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돼.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 요렇게 되잖아. 그쵸? 앞에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되시죠? 이 차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겼는데 앞에가 마이너스면은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요렇게 생길 거야. 되시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되시죠? 그다음에 2차 함수는 뭐야? 대칭이라고. 여기 꼭지점에 대해서 뭐해? 대칭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0일 때도 0, 1일 때도 0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가 딱 정확히 가운데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 꼭지점은 x가 몇일 때, 요 p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돼? 가장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항 분포에 분산이 주어져 있어. 이항 분포의 분산식에서 내가 P를 몰라. 그쵸? 그러면 요 분산이 언제 최대가 되냐? P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고. 2분의 1 특이하잖아. 양쪽에 똑같은 데잖아. 그쵸? 확률이니까 확률은 0에서 1까지만 나오잖아. 그쵸? 그럼 2분의 1이 딱 뭐야? 딱 절반인 경우잖아. 그쵸? 요런 특이한 경우일 때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그쵸? 근데 얘를 뭐 해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언제 2분의 1일 때가 이 값의 뭐에 최대인 거를 찾을 수 있다고. 그쵸?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경우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 돼야 되니까 p는 몇이면 돼? 2분의 1이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부터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다. P가 나와 있고 뭐 최대가 언제가 되냐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나왔다. 그렇죠? 그때는 P가 몇이면 돼? 2분의 1이면 되는구나를 그냥 외운 상태에서 풀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요 Vx 값이 최대일 때라는 말이 뭐야? 아, P가 2분의 1이었단 소리입니다. 되시죠? 요거랑 같은 말이 되고 그때의 평균을 구해보랍니다. 평균은 뭐예요? MP로 구하면 되잖아. 16 곱하기 P 언제? 2분의 1일 때. 그래서 계산하면 8,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그래서 요게 언제 최대가 되냐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P는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만 알고 있으면은 MP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몇 개씩은 그냥 암기해서 그렇죠? 암기해서 좀 풀어 나가야 된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부터는 이제 요거를 읽고 내가 뭘 떠올려야 돼? 이항 분포를 떠올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죠? 자, 읽어볼게. 불량률이 0.1이래. 그쵸? 어떤 부품이 있는데 요 부품은 불량률이 0.1이라는 뭐야? 불량 아니면은 정상이 나온다는 소리죠. 되시죠? 그때 불량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0.1이래. 되죠? 그럼 정상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0.9란 소리죠. 자, 그렇게 해서 임의로 추출했대, 100개를. 그쵸? 요런 부품이 불량이냐 정상이냐를 판정하는 시행을 몇 번 해? 100번 한다는 소리죠. 되시죠? 근데 임의로 추출이 뭐라고? 각 경우들마다 뭐라고? 독립이다라는 말이랑 같다고 앞에 임의 추출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각 시행들이 다 뭐야? 독립인 거야. 그쵸? 그럼 이렇게 100개의 불량품을 뽑는 게 다 뭐야? 베르누이 시행이 된다고. 되시죠? 그때의 불량품의 개수, 불량이 나오면은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성공하는 횟수, 그거를 확률 변수 뭐래? X라고 한대. 아, 그럼 요 경우에서는 이제 X가 뭘 따르는 거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죠. 몇 번 시행해? 100번 시행하죠. 그쵸? 그리고 어느 게 성공이야? 지금 불량이 나오는 게 성공이라고.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되시죠? 그럼 불량이 나올 확률 0.1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하, 이 문제를 읽고 X가 100,0.1인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를 해석해 내시면 됩니다. 되죠. 이렇게 해석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하나씩 뭐 해보면 돼? 해보면 되죠. 자, 우리가 x가 문제를 해석했더니 100,0.1인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고 있어. 자, 그 상태에서 1번 px는 10이 나올 확률이라 x는 90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은 10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니 그럼 10이 나올 확률 써봐야죠. 식 쓸 수 있어야죠. 그렇죠? 100시 10 한 다음에 성공 0.1은 10번 하시고 0.9 실패를 몇 번 하시라고? 90번 하셔라. 자, 이렇게 쓰면 된다고. x는 90개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개 중에서 불량품 나올 곳 90곳 정해주시고 성공을 몇 번 하고 90번 하시고 실패를 몇 번 하면 돼? 10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누가 커? 자, 100시 10이나 100시 90이나 뭐해? 둘이 같죠. 10대 90으로 팀 나누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으니까 어차피 둘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0.1을 90번 곱하고 0.9는 10번밖에 안 곱했어. 얘는 0.9를 뭐해? 90번 곱했어. 9를 90번 곱했다고. 얘는 9를 10번 곱했는데. 그쵸?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겠죠. 이게 되시죠? 1은 어차피 곱해봤자 1이잖아. 그쵸? 1은 어차피 90번 곱하나 10번 곱하나 1이잖아. 그쵸? 근데 9가 중요한데 9를 얘는 90번 곱했고 얘는 9를 10번 곱했으니까 그쵸?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또는 요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불량률이 지금 몇이야? 0.1이잖아. 낮아 높아? 낮은 거죠. 그쵸?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10% 확률로 불량품이 나와. 그쵸? 당연히 생각해봐. 정상이 많이 나와야죠. 공장이면은 멀쩡한 공장이면은 정상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100개를 생산했어. 내가. 근데 10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 90개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쵸? 불량품은 잘 안 나와야 돼.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그쵸? 근데 100개나 생산했어. 근데 그중에서 10개만 딱 10개만 불량품이야.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확률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근데 100개 생산했는데 불량품이 별로 안 나오는데 무려 90개나 불량품이야. 그럼 난리 난 거죠, 이 회사는. 그쵸? 이거 정말 희박한 경우라고. 그러니까 10개 불량품 나올 확률이 더 크다. 그쵸? 요렇게 그냥 상황을 생각해 봐서도 이게 맞다. 라는 게 되실 겁니다. 그쵸? 요렇게 생각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수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자, 다음 2번 PX가 1보다 클 확률, 불량품이 1개 이상이라도 나올 확률이 1이니
그쵸? 100개의 제품을 생산하면은, 그쵸? 불량품이 한 개 이상, 한 개라도, 그쵸?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이 1, 무조건 버려지네. 이런 상황이. 되시죠? 이런 문제죠. 그쵸? 자,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아까 전처럼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죠. 자, 100개를 생산해. 근데 불량품이 뭐 할 수 있어?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불량품이 0개일 수도 있잖아. 그쵸? 요 이항 분포가 내가 무슨 값 갖는다 했어? x는 0부터 출발한다고. 그쵸? 아예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0, 1, 2, 두두두 100까지 갖는 거죠. 그죠? 불량품이 0개부터 시작해서 100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0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0개일 확률도 존재하죠. 그쵸? 100시 0 곱하기 0.1의 0승 곱하기 0.9의 100승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x는 1보다 큰 확률은 요렇게 해서 이항 분포로 뭐해? 확률 분포로 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요 1보다 큰 부분. 그쵸? 여기에 나오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해 주면은, 그쵸? 다 더해 주면 x가 1보다 큰 확률을 구할 수 있죠. 되시죠? 근데 x는 뭐일 수도 있어? 불량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0일 때도 확률값 있다고. 되시죠? 그리고 요 확률을 다 더해 줘야지 몇이야? 1이잖아. 그쵸? 근데 0일 때의 확률값도 뭐해? 있으니까 요 부분만 다 더하면은 1보다는 뭐 하겠어? 작겠죠. 그쵸? 요 부분 다 더한 값은 1에서 x가 0이 나올 확률 빼준 거일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이 된다는 틀렸다. 정답 2번이 되는 문제였죠. 그쵸? 요 문제는 왜 냈어? 이항 분포가 1부터 시작하냐? 그치? 1부터 시작하면은 다 더하면 1일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잘못 알고 있냐를 테스트해 보려고 낸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야? 이항 분포는 0인 경우도 있다. 0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쵸? 성공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0인 경우에도 확률값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쉽죠. 3번 기대값 구해보라 합니다. 평균 구해보래. 평균 어떻게 구해? NP로 구한다고. 되죠? 그럼 10 맞죠? 다음 4번 표준 편차 구하래. 그럼 일단 먼저 분산부터 구해. 100 곱하기 0.1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쵸? 10에다가 요만큼 10이었고 거기 0.9 곱하니까 9죠. 자, 표준 편차 구하래.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분산이잖아. 그쵸? 그럼 루트 9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3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도 다 맞는 문장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문장, 2번 보기. 그쵸? 2번 보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해서 10회 해. 그쵸? 갑이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대. 되시죠? 그리고 둘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임의로 낸대. 독립이죠. 각 경우마다. 한 번 할 때마다 다 독립이라고. 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분포야? 이항 분포구나. 알게 되죠. 되시죠? 자, x가 갑이 이기는 횟수야. 되시죠? 이기는 횟수니까 이항 분포 되는 거고. 자, 이때 몇 번에 10번 하죠. 그쵸? 그럼 이기는 확률, 한 번 할 때마다 이기는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쵸?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 뭐가 있어?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세 경우가 있잖아. 그쵸? 그럼 이기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되죠.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를 읽고 x가 요런 이항분포 따르고 있구나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1번부터 가겠습니다. 대칭이네 확률 분포가.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가 대칭이려면은 확률이 몇이야 될까요? 몇일 때 우리가 대칭이라고 말할까? 그쵸? 생각해보면 되죠. 몇이야 돼? 2분의 1이어야죠. 그쵸? 2분의 1이어야지 대칭일 거 아니야. 2분의 자, 예를 들어 0, 1, 2, 3 해갖고 10까지 확률을 구하는데, 그쵸? 그럼 NC 0 곱하기 P의 0승 곱하기 1-P의 10승 뭐 이렇게 구하잖아. 그쵸? 10인 부분은 NC 10 곱하기 P의 10승 곱하기 1-P의 0승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쵸? 대칭이라는 거는 이 양쪽의 확률값이 뭐하단 소리야? 똑같단 소리잖아. 그쵸? 근데 NC 0이냐, 10이라 쳐봐. 10C 0이나 10C 10이나 뭐에 둘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고, 얘네 둘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P의 0승 곱하기 1-P의 10승이라 P의 10승 곱하기 1-P의 0승이 같아야죠. 그쵸? 그럼 0승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은 1-P의 10승이랑 P의 10승이 같아야 된다고. 그쵸? 그럼 1-P랑 P가 같아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 대칭이라고. 그쵸? 이걸 풀면 P는 몇이어야 돼? 2분의 1이어야죠. 그쵸? 2분의 1일 때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되시죠? 근데 지금 P가 몇이야? 지금 이 문제는 3분의 1이니까 대칭 아니고 비대칭이죠.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10-x는 값이 지는 횟수니. 그쵸? x는 뭐야? 이기는 횟수잖아. 자, 근데 총 10번 하는데 거기서 이기는 횟수를 빼면은 이거는 지는 횟수냐. 자, 요런 말이죠. 그쵸? 전체에서 이기는 경우만 빼봐. 그쵸? 그럼 나머지 경우는 뭐야? 비기거나 지는 경우죠. 그쵸? 근데 지는 횟수이냐 했으니까 2번도 뭐였다? 틀렸다. 비기는 경우도 있다. 되시죠?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 비기는 경우도 1의 시행으로 간주한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기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쵸? 이기는 경우의 반대가 지는 경우 아니야. 지금은 이기는 경우의 반대는 비기거나 지는 경우야. 그쵸? 이비지가 있으니까 이의 반대는 비지죠. 그쵸? 이거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이제 분산이랑 뭐의 평균 구해보라죠. 그럼 구하면 되죠. 분산. 1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p 3분의 2 하면 되죠. 그쵸? 그럼 9분의 20이죠. 되시죠? 근데 2분의 5라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4번 3x 플러스 5의 평균 구해보래. 그럼 3, 2x 플러스 5 요렇게 구하면 되고. 그쵸? x의 평균이 뭐야? 둘이 곱하면 3분의 10이니까 여기가 3분의 10이죠. 그럼 3 약분되니까 15네. 그래서 4번이 맞죠.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 만약에 시험에서 봤다. 그럼 딱 봐봐. 뭐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가? 그쵸? 일단 요거를 내가 이항분포로 찾고 나면은 평균 분산 구하는 게 더 쉽잖아. 평균 NP, 분산 NPQ니까. 그쵸? 요거 구하는 게 더 쉽잖아. 그쵸? 그러면은 4번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4번 풀자마자 바로 정답이네 하고 풀면 되잖아. 그쵸? 요렇게 요 1, 2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쵸?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운 경우다. 근데 우리가 대칭인 경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P가 2분의 1이어야지 대칭이지. 되시죠? 값이 지는 횟수? 이기는 거에 반대는 지는 건가?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냈지? 좀 의심해 보라고. 그렇죠? 그럼 지금 뭐해? 비기는 경우도 횟수에 포함하니까 이기는 거에 반대는 지거나 비기는 거지. 그렇죠? 요렇게 의심을 하고 푸시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100회 반복할 때 성공 횟수를 확률에서 X를 하자. 그럼 X가 뭘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0회 반복하는데 이때의 확률 P는 지금 일단 알지 못하는 상태고. 되시죠? 자, P는 2분의 1이면은 요 값이 둘이 같니? 그쵸? 49보다 작은 게 나올 확률이랑 51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같냐? 요런 말이죠. 그쵸? 요건 앞에 문제에서 했잖아. P는 2분의 1이면은 요 이항분포가 뭐가 된다고? 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쵸? 0부터 시작해 갖고 쭉쭉쭉 100까지 있는데 만약에 2분의 1이면은 0일 때 확률이랑 100일 때 확률이 같고 1일 때 확률이랑 99일 때 확률이 같은 거죠. 그쵸? 쭉쭉쭉 해 갖고 49일 때 확률이랑 51일 때 확률이 같은 거죠. 그쵸? 50은 가운데고. 되시죠? 자, 요렇게 보면은 자, 49보다 뭐에 작을 확률 여기 다 더한 거랑 51보다 큰 확률 여기 다 더한 게 당연히 뭐 하겠어? 같아지겠죠. 0이랑 100이 같고 이렇게 양 끝단끼리 서로 뭐 하니까 확률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다 더한 거나 이렇게 다 더한 거나 뭐 하겠어? 같아지겠죠. 2분의 1이면 뭐니까? 대칭이니까. 되시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였고 다음 2번 분산은 P는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 그쵸? 이거 앞에서 했잖아.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분산 구하면 어떻게 돼? 100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는데 요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P가 몇이어야 된다고? 2분의 1이어야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2번도 맞고. 다음 이제 3번이랑 뭐 해야 돼? 4번을 해봐야죠. 자, 3번 P가 2분의 1보다 작아. 그쵸? 작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이 0에서 49번 더한 놈이랑 50일에서 100번 더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경우에 요쪽이 더 크니. 해보면 되죠. 0만 봐보면 돼. 0만. 0은 어떻게 돼? 100시 0 곱하기 P의 0승 곱하기 1-P의 100승 할 거 아니야. 그쵸? 100은 뭐야? 100시 100 곱하기 P의 100승 곱하기 1-P의 0승 할 거 아니야. 그쵸? 2분의 1일 때는 대칭이었는데 이제 P가 뭐야?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죠. 그쵸? 그럼 요 경우 지워지고 0승 지워지고 자 1-P의 100승이랑 P의 100승을 비교하기로 했어. 그럼 1-P랑 P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P는 뭐해?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쵸? 그럼 P가 한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몇이야? 3분의 2죠.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그쵸? 근데 요쪽이 더 크냐 했으니까 3번 뭐해? 틀린 경우죠. 3번이 정답이죠. 그쵸? P가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잘 안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쵸? 상황이, 요 성공이
다시 성공이 잘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경우죠. 그쵸? 그럼 성공이 0번부터 49번까지 될 확률이 높냐? 51번부터 100번. 가뜩이나 성공이 안 돼 죽겠는데. 그쵸? 100번까지. 51번, 100번.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냐?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높겠어? 당연히 덜 벌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확률을 생각해봐서, 상황을 생각해봐서 풀 수도 있었다. 되시죠? 자, 그래서 4번은 요거에 뭐야? 반대되는 경우잖아. 그쵸? 요거 구하면 어떻게 돼? 100시 49에 P의 49승 곱하기 1마이너스 P의 51승이 되고, 그쵸? 요 경우는 100시 51에 P의 51승 곱하기 1마이너스 P의 49승이 되는 거잖아. 되시죠? 그럼 100시 51이나 100시 49 나오팀이 뭐해? 똑같잖아. 51 대 49로 팀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지우면은 요쪽은 P 제곱만 남고, 요렇게 지우면은 여기는 1마이너스 P의 제곱만 남는다고. 되시죠? 제곱 지어주면 P랑 1마이너스 P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P가 뭐야 돼? 2분의 1보다 크대. 그럼 3분의 2 같은 경우죠. 그쵸? 그럼 이쪽은 3분의 2고 이쪽은 1마이너스 P니까 3분의 1인 경우잖아. 그쵸? 그럼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맞게 되죠. 그쵸?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며. 그럼 50일 벌어지는 게 49 벌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쵸? 성공 확률이 높으면 51번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확률을 보고 내가 상황을 생각해서 이항분포의 상황을 생각해서 푸시면은 되는 문제였다고. 자, 요렇게 해서 6번 마치겠습니다. 네, 이항분포 마지막 7번 풀어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연속해서 10번 던질 때 6번의 시행에서는 이렇게 앞에 6번 던지고 뒤에 4번이 다른 경우가 보네. 자, 6번의 시행에서는 뒷면이 2번 나오고, 자, 앞면을 O, 뒷면을 X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6번의 시행에서는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그쵸? 그럼 앞면은 4번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4번의 시행에서는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앞면 2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야죠. 그쵸? 요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봐라. 그쵸? 그럼 한 번 던질 때마다 뭐야? 베르누이 시행이 되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이항분포의 확률 구해보란 문제죠. 그쵸? 근데 얘가 굳이 이항분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물론 풀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푸는 거야. 자, X가 2번 나오고 O가 2번 나와야 돼. 근데 어차피 각각 나올 확률이 몇이야? 다 2분의 1이죠. 동전이니까. 되시죠? X가 2번 나와 2분의 1의 2승 곱하기 앞면이 4번 나와 2분의 1의 4승이라고. 되죠? 근데 요 뒷면 2번이 요 6번 중에서 총 이렇게 6칸 중에서 2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나와도 되고 뭐 여기 요렇게 나와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6칸 중에서 뒷면 2번 나올 거를 뭐 해줘야 돼? 선택해 줘야죠. 그 선택을 앞에다 곱해줘야 된다. 6C2를 곱해줘야죠. 되시죠? 자, 이렇게 앞면이 아니라 6번의 시행을 일단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뒤에 연속해서 뭐 하는 거야? 4번의 시행을 또 하는 거니까 여기도 뭐의 확률을 곱해줘야죠. 그렇죠. 6번 하고 4번 하는 게 다른 경우가 아니야. 6번 시행하고 나서 또 연이어서 뒤에 4번의 시행을 동시에 이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확률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뒤에 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2분의 1의 2승 곱하기 2분의 1의 2승인데 동그라미 2번 들어갈 거, 4개의 구멍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나올 곳을 선택해 주라고. 그럼 4C2가 된다고. 되시죠?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야. 2분의 1의 2승, 4승, 2승, 2승이니까 어차피 한 번 할 때마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10승이 되고 다 더하면. 되시죠? 6C2는 계산하면 몇이야? 요렇게 계산하니까 15곱. 4C2는 계산하면 몇이야? 요렇게 계산하니까 6이죠. 그럼 15 곱하기 6 하면 몇이야? 15 곱하기 6이 몇이지? 90인가? 그쵸? 90 요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2의 10승분의 90이 정답이죠. 근데 2의 10승분의 90이 없죠. 그쵸? 2의 10승분의 45는 있는데 2의 10승분의 90은 없네. 그럼 2로 뭐 하는 거야? 한 번 더 약분해 주라는 거죠. 그럼 2의 9승이 되고 여기는 45가 되니까 2의 9승분의 45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고. 되시죠? 이건 지금 이항분포 따르긴 따르는데 요 6번, 4번이 각각 이항분포 따르긴 따르는데 이항분포의 뭐 평균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뭐 구하라고? 확률 구하라고. 요런 베르누이 시행에 뭐 구하라고? 확률 구해보란 문제죠. 그쵸? 어떻게 구하면 돼? 성공할 확률 곱하고 실패할 확률 곱하고 그 성공을 얼만큼 몇 번 발생하는가, 성공이 총 경우들 중에서 몇 번 발생하는가를 조합을 이용해서 앞에다가 곱해 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자, 요렇게 풀면 되고 이항분포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요러고 이항분포는 뒤에 거의 이제 안 나와. 이제 잘
그쵸. 이항문포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된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이항문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